9,000년 전 인더스 문명의 기초를 보여주는 이 유적에서 왜 차탈 후육이 오버랩되는 것일까? 인더스 문명의 열쇠, 파키스탄 메르가르, 멜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의 카치 평원, 볼란 고개의 기슭에 자리한 메어가 유적은 남아시아 선사, 시대 연구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바꾼 고고학적 복합체이다. 1984년 프랑스 고고학자 존 프랑스와 자리게와 카트린 자리게 부부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남아시아의 정주 농경 문명은 기원전 3000년기 중반에 갑자기 등장한 인더스 문명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메르가르의 발견은 그 기원을 수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가게 했으며 단유목 수렵 채집 사회에서 복잡한 정주, 농경 사회로 이행하는 장구하고 연속적인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독보적인 기록을 제공했다. 이란 구원과 인더스 계곡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이 유적은 단순한 초기 마을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 사람이 교차하는 거대한 혁신의 용광로였다. 본 연구의 핵심 논지는 메르가르에서 나타난 건축적 발전, 최초의 진흙 벽돌집과 공동 곡물 창고에서부터 정교한 칠학 계획과 기술 표준화에 이르기까지 이 단순히 정주 생활에 대한 적응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후대 하라빠와 모헨조다로와 같은 거대 도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남아시아 고유의 도시주의 전통의 근본적인 문법을 형성한 과정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메르가르는 인더스 문명의 건축적 DNA가 형성된 문명의 창세기 현장이었다. 1. 정주 생활의 토대, 무토기, 신석기 시대의 건축 제1기, 기원전 약 7000년, 500년. 메르가르 유적지 북동쪽 구역인 MR3에서 발견된 건축물들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주 생활의 증거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이 구조물들은 수렵 채집에 기반한 유목 생활에서 벗어나 한 곳에 머물며 농사를 짓는 혁명적인 생활 방식으로의 이행을 물리적으로 증명한다. 최초의 영구 구조물 형태와 배치, 가장 초기에 주거지는 독립적으로 서 있는 직사각형의 다실, 멀티룸드 가옥 형태를 띈다. 이 가옥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가 4개의 구획 또는 작은 방과 같은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방들 내부에서는 화덕과 생활, 유물들이 포함된 퇴적층이 발견되어 이곳이 실제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원형 움집과 달리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가옥의 채택은 단순한 형태의 선택을 넘어선 사회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원형 구조물은 짓기 더 간단하지만 직사각형 구조물은 벽을 공유하며 모듈식으로 쉽게 증축할 수 있어 고밀도의 정주지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각 반을 생활, 수면, 저장 등 기능적으로 분화시킬 수 있어 영구적으로 한 곳에 거주하는 농경, 가족 단위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적 해결책이었다. 건축 자재와 기술. 이 시기 건축의 주재료는 진흙 또는 진흙 벽돌이었다. 초기의 벽돌은 손으로 빚어 만든 형태로 길쭉한 시가 모양 또는 평평한 바닥에 윗면이 둥근 평철면, plano convex 형태를 띄었으며 진흙 모르타르를 사용해 서로 접합했다. 이 기술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내구성과 규모 면에서 이전의 임시 주거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영구 구조물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더 넓은 신석기 세계와의 연결. 메르가르 초기 직사각형 가옥 구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기 없는 신석기 시대 (Pre-Pottery Neolithic) (PPN) 건물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러한 건축적 유사성은 메르가르가 고립된 채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광범위한 문화적 연속체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볼란 고개라는 전략적 위치를 통해 아이디어, 기술, 심지어 사람까지도 교류하며 신석기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동참했던 것이다. 이는 메르가르가 서아시아의 후미진 곳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면서도 외부 세계와 활발히 소통했던 혁신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한다. 즉, 건축 양식은 당시의 광역 교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인 셈이다. 장래 건축, 정주 생활과 함께 장소에 대한 관념이 깊어지면서 건축 행위는 죽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메르가르의 초기 무덤들은 단순히 구덩이를 파는 수준을 넘어 진흙 벽돌로 내부를 마감한 정식 무덤, 브릭라인 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무덤에는 종종 정교한 부장품이 함께 묻혀 있어 체계화된 내세관과 사회적 분화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정식 무덤의 축조는 장소와 혈통에 대한 깊은 정신적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정주 생활의 핵심적인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 2. 통합과 전문화. 토기, 신석기 및 동기시대의 건축 발전. 제2박 4기. 기원전 약 5500년, 300년. 메르가르의 제5기부터 제4기에 이르는 시기는 건축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기의 유물은 주로 MR4와 MR2 구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전 시대의 기반 위에서 더욱 정교하고 전문화된 건축 양식이 등장한다. 기술적 진보 기초와 벽돌 생산. 이 시기 건물들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해졌다. 진흙 속에 자갈을 박아넣는 방식의 기초 공법이 도입되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혁신은 벽돌 생산 방식의 변화였다. 손으로 빚던 방식에서 벗어나 텔몰드를 사용해 벽돌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벽돌의 크기가 표준화되었고 이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규모 건축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었다. 전문화된 비주거용 건축물의 등장,
곡물창고. 이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건축적 발전은 대규모의 비주거용 전문 건물의 출현이다.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지어진 이 직사각형 건물들은 내부가 작은 정사각형 단위로 대칭적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이 구조물들에는 출입구가 없고 화덕이나 생활 도구 같은 주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고학자들은 이를 공동 곡물창고 또는 저장시설로 해석한다. 출입은 지붕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거대한 곡물창고의 존재는 단순한 자급자족을 넘어 상당한 양의 잉여, 생산물을 관리할 수 있었던 고도로 조직된 농업 경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공동체의 자원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 구조의 등장을 암시하며 사회의 복잡성과 계층화가 심화되는 결정적인 단계였음을 보여준다. 곡물창고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사회적 제도가 건축으로 구현된 것이었다. 쉬락 배치와 차탈 회이크와의 비교 분석. 이 시기 메르가르의 주거 형태는 개별 가옥들이 서로 벽을 공유하며 밀집된 군집 형태의 칠학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배치와 초기 구조물의 출입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붕을 통해 집으로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아나톨리아 현대 터키의 신석기 유적인 차탈 유역의 건축 양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두 유적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으로서 밀집된 군집형 주거와 지붕 출입이라는 독특한 도시 설계 개념을 공유한다. 비록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지만 당시 흑요석 티르키예과 라피스, 나줄리 아프간 인근 같은 희귀 자원을 매개로 한 릴레이식 교역, Down the Line Trade, 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물건뿐만 아니라 집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거나 농사는 이렇게 짓는다는 아이디어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표들은 메르가르 건축의 시대적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3. 사회의 재료, 진흙, 벽돌,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 메르가르 건축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진흙 벽돌, mud brick이다. 이 소박한 재료는 단순히 집을 짓는 수단을 넘어 당시 사회의 기술 수준, 환경 적응 전략, 그리고 후대 인더스 문명으로 이어지는 건축 전통의 근간을 형성했다. 보편적인 건축 재료.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은 메르가르뿐만 아니라 고대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건축 자재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충적 평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물, 모래를 주원료로 하며 인장 강도를 높이고 건조 과정에서의 균열을 막기 위해 잘게 썬 지피나 왕겨 등을 보강제로 섞어 만들었다. 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기술이었다. 기술의 진화, 수제에서 표준화로 메르가르에서 진흙 벽돌 기술은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했다. 제1기 초기 신석기 손으로 빚어 만든 탕철면 벽돌은 형태가 불규칙하여 정교한 벽을 쌓기 어려웠다. 동기시대 제3기 이후 나무틀의 도입은 벽돌 생산에 혁명을 가져왔다. 틀을 사용함으로써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직사각형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화는 건축의 모든 측면을 바꾸었다. 규격화된 부품은 더 강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건축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며 무엇보다도 복잡한 건축 계획을 사전에 설계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도시 건설의 필수적인 시스템적 사고의 등장을 의미한다. 표준화된 부품의 개념 없이는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능적 장점. 메르가르 사람들이 주변에서 돌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진흙 벽돌을 선호한 데에는 여러 기능적 이유가 있었다. 단열성 진흙 벽돌은 하치 평원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 더위와 추위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뛰어난 단열재 역할을 했다. 방음성 밀집된 주거 환경에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효과 또한 중요한 장점이었다. 경제성. 원재료의 풍부함과 낮은 생산 비용은 대규모 정주지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였다. 인더스 문명의 구운 벽돌로의 전환. 메르가르의 햇볕 건조 벽돌 전통은 후대 인더스 문명, 첨습기에 나타나는 구운 벽돌, baked brick의 대규모 사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구운 벽돌은 물에 대한 저항력이 월등히 뛰어나 인더스강의 범람원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정교한 배수시설, 목욕탕, 우물 등을 축조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구운 벽돌 생산에는 막대한 양의 땔감이 필요했다. 이는 메르가르 시대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자원 문제였으나 인더스 문명에게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였다. 이처럼 벽돌 기술의 역사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확장 전략의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메르가르 진흙 벽돌이 안정된 충적 선상지에 대한 국지적 적응의 산물이라면 인더스 문명의 구운 벽돌은 더 위험하고 역동적인 환경으로 공격적으로 팽창하기 위한 기술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4. 도시의 청사진. 도시 계획과 기반 시설의 증거. 메르가르 유적은 단순히 가옥의 집합체가 아니라 남아시아 최초의 도시 계획 원칙이 실험되고 발전한 장소였다. 무질서한 마을의 성장을 넘어 의도적인 계획의 흔적들이 발견되며 이는 후대 인더스 도시들의 정교한 벽자형 계획의 원형이 되었다. 계획된 배치의 초기 원칙. 단위의 일관성. 가장 초기 단계부터 건물들은 일관되게 동서남북의 기본 방위에 맞춰 배치되었다. 이는 단순히 햇빛이나 바람을 고려한 실용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우주관을 반영한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는 개별 가구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건설 원칙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계획의 개념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이미 신석기 시대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공간의 조직화 칠학이 발전하면서 공간은 기능에 따라 분화되기 시작했다. 하다페는 주거구역과 저장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었고 그 주변으로 구슬 제작이나 금속 가공과 같은 수공업 활동을 위한 넓은 개방형 작업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기능적 분할, 즉 조닝은 계획된 도시 환경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순환체계의 진화, 지붕에서 거리로 차탈회 위크와 유사했던 초기에 밀집된 길이 없는 취락 구조는 점차 진화했다. 동기시대에 이르면 가옥 블록들이 작은 통로나 길에 의해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벽에는 출입구를 통해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이는 인더스 문명에서 완성돼 거리망, 스트리트 그리드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초기 기반 시설과 환경 관리. 메르가르의 주민들은 환경에 순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통제하고 관리했다. 하천 제방 발굴을 통해 볼랑강의 침식, 작용과 범람으로 인한 퇴적으로부터 취락을 보호하기 위해 지지벽, buttressed retaining wall을 쌓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환경적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공학 기술로 해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을 동원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거대한 성벽과 정교한 배수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인더스 문명 토목 기술의 핵심적인 특징이 된다. 메르가르에서 시작된 이 치수, 공학, 하이드로 테크놀로지의 전통은 인더스 문명의 가장 위대한 건축적 유산 중 하나이다. 용수관리 인더스 도시들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초기 형태의 용수관리 및 계획된 배수 시스템의 증거들이 발견된다. 이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위생시설의 개념적 조상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메르가르의 건축은 도시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도시계획의 기본 원리들이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인더스 문명의 유명한 격자형 도시들은 수천 년에 걸쳐 메르가르에서 축적된 계획, 전통의 최종적인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영원한 유산. 메르가르가 인더스 문명에 남긴 건축적 기여. 메르가르의 건축적 중요성은 그 자체의 성취를 넘어 후대 인더스 문명으로 직접 이어지는 명백한 계보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절정에 달한다. 메르가르는 단순히 인더스 문명의 선구자가 아니라 동일한 문화 전통의 발전 단계이자 인더스 도시 건축가들의 훈련장이었다. 끊어지지 않는 발전의 사슬. 메르가르와 인더스 문명의 관계는 수천 년에 걸친 장기적인 연구 개발, R&D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억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메르가르의 주민들은 정주형 주택, 잉여 생산물, 저장곡물 창고, 기술 표준화 규격 벽돌, 도시계획 공간 분할, 방위, 그리고 토목공학 치수 관리 등 도시 생활의 모든 핵심 요소를 실험하고 정제했다. 이는 느리고 반복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 기원전 2600년경 인구가 인더스 평원으로 대거 이동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처음부터 발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완벽하게 개발된 건축 및 도시 툴킷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새로운 환경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따라서 메르가르에서 보낸 수천 년의 학습 곡선이 없었다면 인더스 문명의 급격한 도시 폭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도시계획의 연속성.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유명한 격자형 도시계획은 메르가르에서 처음 나타난 기본 방위 설정, 기능적 공간 분할, 그리고 거리망 개발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도조 형태의 연속성. 인더스 도시들의 거대한 곡물 창고는 메르가르에서 개척된 구획화된 저장시설의 직계 후손이다. 기본적인 건축 개념과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 조직 구조의 연속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건축 기술의 연속성. 인더스 문명의 벽돌 건축 기술은 메르가르에서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 위에 세워졌다. 규격화된 틀 제작 벽돌의 원리는 메르가르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인더스 문명은 새로운 환경 문제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이 원리를 새로운 재료군 흙에 적용했을 뿐이다. 기반 시설의 연속성. 인더스 문명의 자랑인 상하수도 및 위생 시스템은 메르가르의 하천 통제, 도조물에서 시작된 공학적 전통의 정점이다. 기원전 2600년에서 2000년 사이 메르가르가 점차 버려질 무렵 인더스 문명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는 문화의 붕괴가 아니라 발루치스탄의 구름지대에서 비옥한 인더스 평원으로 중심지가 이동하는 인구의 재배치였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모든 건축, 지식과 전통이 함께 옮겨가 인더스 도시들의 경이로운 건축적 성취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강력한 건축적 연속성은 메르가르와 인더스 문명이 별개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명적 전통의 두 단계임을 시사한다. 메르가르에서 개발된 건축 문법은 모헨조다로의 건축가들이 사용한 언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더 발전된 어휘 구은 벽돌, 2층 건물을 구사했을 뿐이다. 결론, 메르가르와 차탈회익으로 보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인더스 문명의 관계. 지리적으로는 터키 아나톨리아와 파키스탄 벨루치스탄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차탈후유가 메르가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정착과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비록 당시의 기술로 직접적인 대규모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신석기 패키지 농경, 정착, 벽돌 건축과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축의 유사성. 다닥다닥 붙은 집과 진흙 벽돌. 두 유적의 가장 시각적인 공통점은 건축 방식과 마을의 구조입니다. 일광 건조 벽돌, mud bricks.
두 곳 모두 태양같이 말린 진흙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밀집 구조, 현대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집들이 벽을 맞대고 붙어 있습니다. 골목 없는 마을, 특히 차탈웨위크는 집 사이에 도로가 없어 지붕을 길처럼 사용하고 사다리로 출입했는데 메르가르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조밀하게 밀집된 구획이 발견됩니다. 2. 경제적 기반 농경과 목축의 시작. 두 유적 모두 인류가 수렵 채집에서 벗어나 생산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요 작물, 밀과 보리를 재배했습니다. 가축화 염소와 양을 길렀으며 이는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 양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장시설. 메르가르에서는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구획된 창고 구조가 발견되는데 이는 차탈웨위크에서 집집마다 곡물 저장고를 두었던 방식과 기능적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3. 정신 세계와 매장 풍습.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묘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주거진의 매장 두 곳 모두 죽은 자를 멀리 보내지 않고 집 바닥 아래나 주거 구역 내에 묻었습니다. 조상과 함께 산다는 신념이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죠. 부장품, 조개 껍데기, 구슬 등으로 만든 장신구를 함께 묻었습니다. 특히 메르가르에서 발견된 청색의 라피스 라줄리나 차탈웨위크의 흑요석, 업시디언은 두 지역 모두 원거리 교역망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합니다. 예술적 감각, 여신상과 조형물, 두 유적을 상징하는 유물에서도 비슷한 미적 기준이 보입니다. 두 문명의 연결고리에 대한 견해. 비록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지만 당시 흑요석 터키과 라피스 라줄리아, 후가니스탄 인근 같은 희귀 자원을 매개로 한 릴레이식 교역, 다운 더 라인 트레이드이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물건뿐만 아니라 집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거나 농사는 이렇게 짓는다는 아이디어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두 유적은 현대 고고학계에서도 매우 뜨거운 주제인 신석기 확산 모델, Neolithic Diffusion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와 실제 인구의 이동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동쪽으로 흘러갔다는 관점이죠. 메르가르에서 인더스 문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석기 패키지의 동진, West to East, 비옥한 초승달 지대 차탈웨위크 등에서 시작된 농업혁명은 도미노처럼 동쪽으로 퍼졌습니다. 작물의 계보, 메르가르에서 발견된 초기 밀과 보리는 야생종이 아니라 이미 개량된 품종입니다. 이는 서아시아 레반트, 아나톨리아에서 수천 년에 걸쳐 개량된 종자가 이란 고원을 거쳐 인더스 접경지까지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전이, 진흙, 벽돌 제조 기술, 가축화된 염소양의 사육 방식은 차탈웨위크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연속성을 가집니다. 2. 이란 고원 문명의 징검다리. 차탈웨위크와 메르가르 사이에는 이란 고원, 이라니안 플라토이라는 거대한 가교가 있습니다. 초기 정착지들 이란의 테페시알크나 초가 보노트 같은 유적들은 서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동쪽의 인더스를 잇는 기술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교역망 흑요석 터키, 청동 이란, 라피스 라줄리 아프가니스탄을 주고받는 원거리 교역로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는 물건을 타고 흐르기 마련이죠. 3. 건축의 진화. 집에서 도시로. 두 유적에서 보이는 건축 방식의 유사성은 인더스 문명의 정점인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서 그 결실을 맺습니다. 2부 차탈웨위크 단계. 골목 없이 다닥다닥 붙은 집, 방어와 보온 중심. 2. 메르가르 단계 격자형 구획의 시작. 대규모 곡물 창고 출현. 3. 인더스 문명 단계. 표준화된 구운 벽돌, 정교한 하수도 시스템, 계획도시, 핵심 통찰,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 메이슨리 자체가 서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인더스에서 규격화라는 완성형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교류의 증거. 인더스 문명이 성립된 이후에는 이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였음이 드러납니다. 인장, seals.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유적에서 인더스 문명의 상징인 유니콘 인장이 발견됩니다. 멜루하, 수메르 기록에 등장하는 멜루하라는 땅이 바로 인더스 지역을 지칭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는 거대한 청동기 글로벌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던 셈이죠. 인류 최초의 지식 공유 네트워크. 차탈웨위크는 그 거대한 흐름의 원형 아키타입을 제공했고 메르가르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인더스라는 독자적인 거대 문명을 꽃피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는 각기 다른 강가에서 피어났지만 그 뿌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된 신석기 혁명이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형제 문명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세 개의 문명들을 분리하고 싶어 할까요? 유적과 유물을 살피다 보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의 교류의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학계에서는 그런 이론을 수용하기를 꺼려했죠. 왜냐하면 자국의 역사를 독창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애국심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온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가 발달했다는 역사를 말하고 싶지 않은 욕구지요. 이런 관점은 세계 문명을 단절시켜보는 경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에 이어진 AI의 성장으로 인해 세계의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애국심 역사의 왜곡은 점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이 학계에 많이 남아있지만
머지않은 언젠가 고대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관점의 세계사가 거론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국경이 없던 선사고대 시대에 더욱 다양한 교류를 하던 인류가 역사시대에 들어가면서 국가가 발생하여 교류의 자유가 침범당해 현재의 사람들이 교류를 근현대의 산물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한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현상은 학계에서 방법론적 민족주의, methodological nationalism라고 불리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19세기, 20세기 근대 국가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역사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도구로 쓰이다 보니 우리 문화의 뿌리는 독창적이고 고립된 곳에서 발발했다는 서사가 한용받아왔죠. 선사시대의 자유로운 교류 vs 역사시대의 국가적 반절이라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국경이라는 근대적 환상이 만든 필터. 우리는 현재의 지도를 머릿속에 두고 과거를 봅니다. 하지만 선사시대 인류에게 터키, 이란, 파키스탄은 넘지 못할 선이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그저 자원이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 차탈. 회위크의 흑요석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왔고 메르가르의 청면석, 라피스 라줄리은 아프가니스탄 산맥을 넘어왔습니다. 아이디어의 전염. 농경기술이나 벽돌 제조법은 특허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유익한 정보는 생존을 위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필터가 생기기 전 인류는 오히려 더 유연한 오픈소스 문화를 향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왜 학계는 교류보다 독창성을 택했나? 애국심 섞인 역사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 컴플렉스. 각국은 자신의 영토가 문명의 발상지이길 원합니다. 만약 인더스 문명이 서아시아 신석기 혁명의 확장판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느끼는 보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증거의 부재를 부재의 증거로 오해.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유적 간의 미세한 공통점을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AI와 빅데이터 분석은 수만 개의 토기 파편 문양, 벽돌 규격, 유전자 DNA 정보를 비교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3. 역사시대의 역설. 국가의 등장이 만든 장벽. 국가와 국경의 등장은 교류를 촉진시키기도 했지만 인류의 이동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통제와 세금 국가 체제는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와 저들을 가르는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선사시대의 자유로웠던 교류는 점차 공식적인 외교나 전쟁이라는 제한된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록의 편향. 역사시대의 기록은 주로 왕조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에서 배워왔다는 기록보다는 하늘이 우리 왕에게 지혜를 내려 이 문명을 세우게 했다는 식의 서사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죠. 4. AI와 미래의 역사학. 초국가적 세계사의 도래. 이제 정보의 독점이 무너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쓰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DNA 고고학. 최근 인골의 DNA 분석을 통해 인류가 생각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섞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인도 유럽어족의 대이동과 신석기 농민의 이동. AI 이미지 분석. 전 세계 박물관의 유물을 AI가 분석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물들 사이의 미세한 기법적 유사성을 인간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로 연결된 망, 네트워크였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미래 고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합니다. 국경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인류라는 종이 지구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지식과 생존 기술을 공유하며 진화해 왔는가를 보는 관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국가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선사시대의 그 활발했던 교류의 정신을 디지털 세계에서 회복